자, 필수 예제 16번을 한번 보자. 자, 요 놈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눈여겨서 잘 보세요.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9x제곱 뿅뿅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밑을 최소 단위로 바꿔서 3의 2x제곱. 지수가 붙어 있으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겠지. 됐죠? 자,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x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3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딱 치환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될까?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자, 원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단 말이야. x값이 알파 베타였거든. 그럼 이렇게 치환한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뭐가 될까? t가 누구다? 얘지.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알파 넣은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t가 3의 x제곱이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x자리 알파 넣고 x자리 베타 넣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 적어야 된다? 요거 양수 다 체크는 또 해두시고, 자, 요거를 적으면 실수를 안 하는데 요걸 안 적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애들이 요 t에 대한 방식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그게 아니고 x값이 알파 베타니까 이 t에 대한 방식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다.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에서 3이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1이 되지. 2차분의 1차에서 이게 되지. 근데 여기를 잘 보니까 손 건들 수 있죠? 3에 요거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요건 얼마겠다? 3의 0제곱 1이니까 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은 이건 좀 더 어렵죠? 자, 이건 좀 더 어려운데 잠깐 설명할게요. 자, 요거 그냥 답지풀이대로 풀지 말고 두 개 기억할 필요 없잖아.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인데 그냥 우리 실근의 위치로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 필기해 두고 기억하자. 그림이랑 같이 기억합시다. 실근의 위치가 있는데 실근의 위치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은 두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다. 내지는 두근이 뭐에서 뭐 사이다? 1과 2 사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 자, 두 번째 형태는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근은 2보다 크다. 요거 아니면 자, 요렇게 생겨서 두근 사이에 뭐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자, 일단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거는 세 가지를 다 따지셔야 돼. 자, 일단은요. 자, 내가 요거를 경계선의 함수값이라고 할게. F1이 말이야. F1이 0보다 크지. 자, 요게 경계선에서 함수값 2번이라 할까? 경계선에서 함수값을 따지셔야 된다. 경계선에서 함수값을 따지셔야 된다는 거고 요 그림이 나왔을 때 됐지? 근데 만약 이 밑에 그림이면 F1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경계선의 함수값을 따진 거야. 자, 근데 요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요 그림을 나는 원했어.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면 저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붕 떠버릴 수 있지. F1이 0이다를 만족하지만 나는 동그라미 친 저 그림을 원했는데 붕 떠버릴 수 있지. 그냥 붕 떠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근이니까 얘처럼 서로 다른 두근 가져야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 가지면 붕 뜨는 걸 막을 수 있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도 따져줘야 된다. 됐니? 자, 그래서 경계선 함수값만 가지고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맞지? F1이 0보다 크면 이 그림 만족하잖아. 빨간색 그림. 이거 막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근 가진다 해서 붙였고, 근데 1번과 2번을 다 만족했는데도 뭐가 나올 수 있어? 1번과 2번을 다 만족했는데도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F1이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데도 내가 원했던 파란색 그림이 아니고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위치까지? 축방의 위치까지 따져주는 거야. 자, 파란색 그림이 되려면 축방이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축방 위치까지 따져주신다. 요 세 가지를 몽땅 따져주시는 게 1번 유형이야. 됐니? 1번 유형. 자,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할 수 있다? 얘가 붕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 함수값이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면 이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붕 떠버릴 수 있다는 거지. 맞지? 붕 떠도 이거 만족하는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저런 거 막아주려고 판별식도 쓰고 뭐도 쓴다? 축방 위치도 따져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좀 해둡시다. 필기해두세요. 판별식, 경계선에서 함수값, 축방위치 세 가지를 따져준다. 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 유형은 한 개의 값은 양수고 한 개의 값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두 근을 갖게 되거든. 그지? 교점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고, 자, 이 그림을 잘 확대해서 보면, 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건데, 그럼 2가 축방에, 이게 축방이잖아. 꼭점의 X좌표. 축방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축방은 못 따지는 거야. 그래서 뭐만 따진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경계선에서 함수값만 따진다. 경계선에서 함수값만 따져주면 된다. 그러니까 2번 그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식, 아이고 글자가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네. 자, 경계선에서 함수값을 따지면 되겠다. 요거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위에 그림이든 밑에 그림이든 아래로 볼록한데 경계선 함수값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두 근 갖는 거지. 그래서 뭐만 따지면 된다? 경계선에서 함수값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근의 위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기해놓고 잘 써보시도록 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7번을 보니까, 자, 2차 방식이 있으니까, 2차 방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 있으니까, 요 밑을 최소 단위로 바꾸면 2의 2x다. 이렇게 쓸 거고, 요 지수 붙어놓은 거 떼서 2x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이 4랑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2의 2의 x 제곱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쓰겠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2x제곱이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니까 얘를 복잡으니까 t로 딱 치환할 건데 그 t가 0보다 항상 큰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가 0인데,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t 값이죠. 근데 문제가 저 위에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x 값이 서로 다른 두 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t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2x 제곱이 t인데 x 값이 두 개 나오려면 요 t 값도 두 개가 있어야겠지. 자, 서로 다른 두 잠깐.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t값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요 x값도 두 개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이 t값이 0보다 클 때지. 그래서 0보다 큰 0보다 왜? t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t가 0보다 크면서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 교점이 근인 거 알지? 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근의 위치에서 첫 번째 유형이지. 붕 뜰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세 가지 다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됐지? 그 다음에 경계선의 함수값 이거를 0을 여기에 대입해야 되니까 얘를 ft라고 둘까? 그러면 f0가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 또 따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축방의 위치도 따져야 되지. 축방 위치는 얘로 구하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축방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 축방 구하는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였지. 근의 공식 시작할 때랑 똑같으니까 기억해주자. 그래서 2a가 t제곱의 개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여기 6 되는 거 보이지? 자, 여기 축방이 t가 6이 됐단 말이야. t가 6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0보다 큰 게 보이지? 그리고 t 범위는 따로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3개 따져야 되는데 축방 위치는 자동 만족해서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 건데 요거 짝수 공식 쓰면 되겠지. 4분의 d 씁시다. 4분의 d 쓰시고 그럼 b-가 자 1창의 개수가 지금 마 10이니까 b-가 마 6, b-의 제곱 36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k지. 그게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자, 요거 마저 정리하시면 될 거야. F0는 저기에다가 0 넣어보니까 K지. K가 0보다 크다. 자, 정리하니까 위에 거는 K가 36보다 작다가 되고 자, 밑에 거는 K가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자, 잘 안 보이시면 그리세요. 36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K가 0에서 36 사이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예, 좀 안 쉽죠?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만만찮다. 자, 그 다음에 175에는 1번은 쌤이 푼 거랑 똑같아서 2번만 풀어드리고 176도 한 번 더 풀어드릴게. 자, 175에 2번을 보시면 이걸 지수가 붙어있으니까 떼면 2의 2x제곱 곱하기 2니까 2 앞으로 땡기고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k는 0이지. 자, 이놈의 두근의 합이 마오인데 x 값이 두근인 거고 두근의 합이 마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위의 식을 딱 보니까 2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래서 2x제곱을 t로 딱 치환할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치환했으니까 t는 양수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2t제곱에 마 2t 플러스 k인데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뭐가 되냐 했더니 x값 한 개를 알파라고 두고 한 개를 베타라고 둔 거니까 t가 2의 x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됐지? 2차 방식, t에 대한 2차 방식 두근은 얘랑 얘다. 그러면 2차 방식 나오고 두근 줬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하니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하니까 1인가? 두근의 곱은요 2분의 k가 되는 거지. 근데 위에 건 건들 게 없는데 밑에 건 한번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k 베타가 2분의 k 되는 거 맞니? 근데 아까 전에 두근의 합이 마오라고 했잖아. 요거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오를 때려 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2분의 k 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 여기가 3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k잖아. 자, k 값 구하려면 2 곱하니까 답은 k는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얘도 만만치 않네. 자, 그 다음에 176을 가보면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정리해 보니까 요거는 정리할 게 따로 없네. 3의 x제곱과 3의 마x제곱이 보이지.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딱 치환하면 이 지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치환했는 걸 써보면 t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3의 x제곱분의 라고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없애면서. 그러니까 t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3이 0이야. 자, 분모에 t 있으니까 t를 곱하면 t제곱에 마 3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인데 됐죠? 자, 이게 역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x 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t 값도 서로 다른 두 근이야 되는데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이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t 값인데 근이 t 값인데 얘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지. 정확히 두 실근.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지? x값이 두 개 나오려면 t값도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럼 t가 서로 다른 두 근인데 0보다도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하 실근의 위치를 말하는구나 해서 x축을 딱 그려서 아래로 볼록한 걸 그려서 얘가 근인데 그게 0보다 크다. 셈이 푼 거랑 완전 똑같죠. 그러면 실근의 위치 1번 유형이지. 그래서 뭐 따진다? 판별식부터 따진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경계선의 함수값. 자, 요거를 ft라고 둡시다. 요거 ft라고 하면 f0. 자, f0. 제로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보이죠? 그래서 f0가 0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축방의 위치를 따지면 t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3이지. 2분의 3은 0보다 자동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역시 따지면 되는구나. 짝수 공식 못 쓰니까 b제곱 판별식부터 쓸게요. b제곱 9 마이너스 4a a1이니까 쓰남 안 하고 k 플러스 1 이게 c죠.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f0니까 여기에 0 집어넣은 값이 k 플러스 1인데 걔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예.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걸 만족하는 거 마저 구하시면 되겠다. 자, 위에 거부터 정리하면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됐지? 자, 그러면 자, 마 4k가 마 5보다 크다니까 k는 4분의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 하나 나올 거고 자, 요거 정리하니까 k가 마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니까 마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습니다 하니까 k가 마 1에서 4분의 5 사이에요.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